바쁜 것은 새로운 의미에서의 멍청함이다.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우와. 이게 뭔가 우리가 변화하고 싶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그런 유연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일을 해서 완료하는 속도보다 우리에게 일이 발생해서 주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하려면 그 일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버리 호스트 강아랑입니다. 야, 벌써 한 해 반이 지났는데요. 와, 너무 요즘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신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간을 소개해주실 김영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 팀플레이에 관심이 많은 김영민입니다. 현재는 소셜 Q&A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는 아하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애자일 코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일이 뭐죠? 저는 사실 애자일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건 줄 알았어요. 줄임말? 애플처럼 자신있게 일하자! 막 이런 거. 이런 거. 에너지 있게 일하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애자일이 뭐예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팀으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팀으로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의 효과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팀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하는 방식과 그 팀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게 어떤 건지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뭐 조언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을 포함해서 저는 코칭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퍼실리테이션 하면서 우리 팀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변화 관리를 이끄는 역할을 해요. 그럼 그 팀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는 현재 같이 일하는 팀원은 20명 정도 돼요. 20명 정도를 다 관리하려면은 정말 네. 일이 바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애자일 코치 관점에서는 네. 제가 관리를 한다기보다 그분들은 선수이신 거고 저는 그분들이 본인의 역량만큼 플레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케어를 코치로서 하는?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아하가 뭔가 스타트업, IT 기업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뭔가 판교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서 판교 사투리를 쓰지 않을까. 뭐 열심히 뭐 다음 미팅 때 랩업해서 돌아오자, 디벨롭 좀 더 네. 하고 애자일하게 일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판교에 있는 회사 아닌가요? 현재 저희는 그 역삼도 근처 선릉 정말요? 그 지역에 있고 거기도 테헤란밸리라고 해서 네. IT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영민님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저희 편견일 수 있는데 네. 유튜브에 요즘 보면은 막 제임스? 저 이거 당장 진행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혹시 뭐 네. 영어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우리 팀은 현재는 영어 이름은 사용하지 않아요. 아 정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높이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영어 호칭을 사용하고 싶었던 이유는 네.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수평적인 높이에서 서로 부담감 없이 두려움 없이 이야기를 편하게 해야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장치이거든요. 이름으로 하면 뭐 네. 영민 부장님, 팀장님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네. 상하관계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수평관계를 위해서 영어로 이름을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공이 이쪽 분야셨을지 애자일 코치를 한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경험이 많고 그랬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전 직장에서 또 어떤 업무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 저의 일을 시작한 것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시작을 했거든요. 완전 밀리에 딱 맞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머, 진짜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서로서도 데이터를 잘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IT 공부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IT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저 어쩐지 지금 제가 게스트 같고 지금 안방마님 같으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너무 잘 어울리시거든요. 그렇군요. 도서관 사서로 그렇습니다. 먼저 출발하셨군요. 네. 자, 그 다음이 엔지니어로 또 일하셨다는데 근데 네. 이게 연결이 되나요? 정보학이라는 뿌리가 한 가지 있다는 측면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문헌정보학이라는 것이
총체적인 지식 분야를 관심 있어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뿌리를 가지고 이제 IT 업계에서도 진출을 하고 나중에는 저는 해외에서도 홍콩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홍콩에서 일을 하면서 그 기업에서 만났던 팀이 저의 커리어상으로는 가장 저 마음속에 있는 드림팀 같은 건데요. 네. 그때 당시 우리 팀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애자일이었어요. 애자일 업무를 좀 시작하게 되는 게 기반이 됐다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때 당시 우리 기업이 애자일로 일을 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저 입장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한국에 와서 애자일 코치로 일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봤더니 영민님께서 아하에 합류하시고 나서 네. 매출이 330%가 늘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본인의 덕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가 그렇게 맞아 보이네요. 아, 겸손하신 말씀이지만 팀 내에서 뭔가 애자일한 활동을 좀 하고 이런 코치가 필요하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 같거든요. 이런 역할을 꼭 애자일 코치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고도 비슷한 문제 해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애자일 코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큰 기업에 있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작은 팀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애자일 일하는 방식을 만들고 싶어서 작은 팀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이렇게 매출을 330% 끌어올리신 애자일 코치 우리 영민님께서 추천하는 신간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신간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은 거인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추천 신간 소개하기 전에 한 줄로 저희는 좀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돼 있는데, 자, 이 거인의 시간이라는 이 책을 한 줄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인의 시간 책을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일하는 방식의 비법 모음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와, 아니 정말 시간이 제가 오프닝에서 너무 빨리 간다. 정말 점점 갈수록 빨리 가는데 이 시간을 꽉 붙잡고 싶고 저는 놓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건 내가 복제가 될 수 없으니까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잘 붙잡고 싶다라는 건데 정말 이 책이면은 이 한 권이면은 앞으로의 이 시간을 제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코치로서 일을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하고 저 스스로도 항상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비법을 연구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아보다가 이 책이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7장이 가지고 있는 제목 타이틀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영민님은 도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실까도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편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슬로우 스타터인 것 같아요.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전 8시에 일어나서 진짜요? 네, 일을 11시 경부터 시작을 하고 남들 출근할 시간에 일어나신다고요? 네, 그런데 아니 좀 제가 생각한 느낌이랑은 되게 다르네요. 네, 이 부분이 저도 책에서 찾은 용어인데 네. 크로노타입이라고 해서 크로노타입, 네. 나에게 맞는 생체 리듬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그 리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런 편에서 저는 오후 집중형, 오후 때 조금 더 집중 있는 일을 하고 오전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점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이신 어멘사 임버님은 본인 스스로도 조직 심리학자이면서 행동과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호주에서 수년간 팟캐스트를 진행하셨대요. 네. 그런데 그 팟캐스트에 초대하신 분들이 이런 관련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이나 저자분들 그리고 일을 하는 업계에서 인정받으신 분들과 어떻게 하면 일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비즈니스 분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저자분이 들은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모은 비법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참고문헌에 굉장히 많은 그 연구 결과와 사례에 대한 인용된 부분들을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 책이 단편적인 어떤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경험만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들이 많이 모아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실천을 해보시고 실제로 도움을 받으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일을 하는 환경에서 이런 비법들을 활용해 볼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행해 보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한 가지는 이 책의 31페이지에 목표 설정 대신 시스템을 세워라 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이 항목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팀 플레이 할 때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 이 목표를 설정만 했다고 달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 우리가 일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영역의 밖에 있는 요인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시장 환경이라든지 경쟁사가 어떻게 하는지, 뭐 기술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일을 잘했어도 결과는 그것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영역 내에서 하는 플레이를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달성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일을 목표를 완수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했을 때 더 나은 성과가 나타났다. 이것이 이런 실험의 결과였거든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결과를 잘 만드는 패턴을, 시스템을 갖춘 팀이라면 이것이 외부 요인과 맞닥뜨려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막연하게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책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 자 쓰기를 목표로 정했으면 이걸 좀 세분화를 시켜서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500자를 쓰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시스템화를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실제 업무 하시면서 네. 이렇게 시스템화를 시켜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주요 활동으로 하는 한 가지가 우리 팀이 일하는 업무 흐름, 워크플로우라는 것을 디자인하거든요. 이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저는 대부분 2주 기간을 사용하는데 2주 동안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면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주 동안 그 방식이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2주 뒤에 일의 결과와 함께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회고를 해보고 다음번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 설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일을 해나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틀, 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 영민님과 가장 가까운, 그냥 똑같은 그 단어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애자일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책을 읽다가 182페이지에 할 일 목록에 논의할 일 항목이 필요한 이유라는 이 비법 장에서 애자일 방법론, 칸반보드 이런 단어가 나와서 네. 놀라기도 하면서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칸반보드는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팀들이 많이 활용하는, 우리가 일을 하는 워크플로우를 시각화해 놓은 커다란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칸반보드에 우리가 진행하는 일을 작은 단위의 할 일로 정의를 해서 지금 전체 현황을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칸반보드에 할 일을 붙이려면 할 일을 쌓아놓은 목록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백로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목표나 우선순위가 바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정렬을 바꿔놓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순서에 있는 일을 하나씩 진행하고 완료해 나가는 흐름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에 뭐 논의할 일들 그런 것도 많이 기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이 할 일 목록 옆에
논의할 일 목록도 만들고 활용해 보라는 게 이 비법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 목록을 왜 만들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순서를 놓치고 맞아요. 일을 망쳐버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완료하는 속도보다 우리에게 일이 발생해서 주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하려면 그 일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동일한 방식으로 논의할 일 목록을 생각을 해보면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시시때때로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논의를 한다면 우리는 논의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할 일이 생각이 났을 때 우선은 그 항목을 정의해 두고 논의할 일 목록에 넣어둡니다. 그러다가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리듬에 따라서 논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논의할 일 항목들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논의할 일에도 중요도가 있으니까 네. 중요한 일부터 논의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간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군요. 맞아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일의 주제라는 게 생기니까 이때마다 논의할 것들이 나에게 치고 들어온다면 내 맥락이 끊겨버리거든요. 맞아요.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맞아요. 그 중요도가 높지 않은 거를 먼저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게 왜요? 노력은 하지만 제가 급한 건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바로바로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를 정말 못하는 스타일인데요. 모든 일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동일해요.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다른 방식이 있어요. 오늘 꼭 해야 되는 하이라이트 할 일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그날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성인이 될수록 일의 변동성이 많아지잖아요. 갑자기 어떤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새로운 거를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내 시간들을 꽉 채워 놓으면 그런 변화되는 새로운 습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들어본 이야기가 바쁜 것은 새로운 의미에서의 멍청함이다.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우와. 이게 뭔가 우리가 변화하고 싶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그런 유연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꼭 중요한 하이라이트 업무만을 남겨둔 채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내가 변화를 수용해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유연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 일을 만들어두면 제가 하루를 끝냈을 때 충분히 만족감과 성취감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할 일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그 중에 분명히 뭔가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나의 하루가 만족하지 못하는 하루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되게 거창할 수도 있고 좀 사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는 오늘은 내가 그동안에 뭐 건강검진을 받고 싶었는데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아야지 이런 것도 하루에 저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맛있는 떡볶이 먹어야지?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요? 힐링을 위한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도 있겠어요. 자, 또 효과를 봤던 사례가 있으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 책의 256페이지에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루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항목에서 소개하는 것이 감정 타기라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파도가 치듯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제가 네. 롤러코스터예요, 제가. 네. 제가 너무 이래가지고. 이 감정을 탄다는 것이 서핑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좋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이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불쾌한 또는 이렇게 올라온다고 표현하셨던 네.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서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잘 아는 것 같아, 또는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한 것에 잘 따라주지 않아 하는 것에서 오는 뭐 시기일 수도 있고요. 실망감 이런 네.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보면 그 스트레스라고 뭉뚱그렸던 것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마음이 내려가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을 어떻게 이 불편함을 해결하면 좋겠다는 액션 아이템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어른스러운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행동을 하게 되면 훨씬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로는 이렇게 되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보통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좀 불편한 기분이 드셨을 때 표현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얼굴 표정이 솔직한 편이라서 정말이에요? 드러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리고 가끔은 저도 말로도 갑자기 네. 세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정말. 근데 그게 때로는 역할에 따라서 그런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 딱 적당한 수준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펴본 거는 이 책의 원서 제목이 Time Wis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책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간을 관리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일을 하는 시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하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마치 시간 관리하는 기법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보면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감정을 어떻게 잘 다루는 것,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나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것이 훨씬 쉬워진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이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명을 짧게 만드는 것이며,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인생은 길다. 이 문장이 조금이라도 와닿는 분 모두에게 이 책은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인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민님, 오늘 어쩌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팀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또는 이런 이야기들은 책에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이 책으로 남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고 이 책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들이 실제가 되려면 내가 이걸 현실 세계에서 실천을 해봐야 돼요. 이 실천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인간으로서 다음 챕터로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리 독자님들도 일상 속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밀리버리 김영민 편 포스트에 댓글을 써주시면요, 한 분을 선정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인의 시간, 이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영민님의 추천 구성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밀리버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